이번 시간은 남성 생식계입니다. 남성 생식계는 직장검진 환자 간호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4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매년 직장 내진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을 검진해야 되며 직도 직장 검진을 통해서 직장 내 환자에게 배뇨하도록 방광을 비우고 환자를 편안하고 검사를 더욱더 정확하게 위해서 설명하고 방광이 차 있으면 전립선이 기저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한 후에 술용이를 취해서 환자에게 아래로 힘을 주도록 지시하면 항문이 이완돼서 손가락이 쉽게 삽입됩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은 코끝이나 자궁 경관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환 자가 검진 교육을 통해서 검진하도록 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에 검진한 동안 음낭의 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단단하고 작은 덩어리가 있는지 자가 검진하기에는 목욕 직후가 가장 좋으며 손으로 음낭을 잡고 양손으로 엄지로 각 고환을 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기능 장애입니다. 그 중에 전립선염은 요성분 검사와 요배양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이 PSA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으며 직장 수지 검사, 직도 직장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와 항균제를 투여하고 알코올 또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금지하며 침상 안전과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전립선 생매 간호로는 30일 동안 항생제와 수액, 안전 배변 완화제를 투여하며 전립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전립선을 비우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약성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이 되며 남자가 나이가 들면서 배뇨 습관이 횟수가 많아지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배설량이 감소하면 비정상적인지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 처음에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방울이 떨어짐이 나타납니다. 배뇨 후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배뇨 곤란과 빈뇨를 통해서 혈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주로 주야로 빈뇨가 발생하며 야간 빈뇨, 배뇨 시간에 지연, 배뇨력의 감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이 기는 대상 기능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잔뇨가 증가하며 배뇨 후에 요일을 느끼며 이때 배뇨를 하면 소량의 요를 배설합니다. 잔뇨량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제3기는 잔뇨량이 증가에 따라서 방광의 배뇨력이 약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완전 요정체, 과도 충만 방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직도 직장 검진법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데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전립선이 비대되고 단단하고 매끈합니다. 검사 전에 배뇨하여 방광을 비우도록 하고 술흉이를 취하도록 하며 혈청 클레아틴 검사를 통해서 통파 기능 상실이 의심됐을 때도 검진을 실시합니다. 또한 직장 초음파 촬영술이나 요속 측정법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으며 카페인과 인공감미료, 충혈 제거제 및 항콜린 제제의 투여를 피하도록 하며 저녁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보존적 치료 방법과 약물 치료 방법 등이 있으며 침수전 요법으로는 절제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 간호로는 수술 전에 불안 간호나 항생제 투여, 수분 섭취를 권장하도록 하며 수술 후에는 방광 경련이나 출혈, 감염, 요정체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실시합니다. 배뇨 폐서 관찰을 위해서 유치 도뇨를 삽입하며 24시간 동안 침상 안정 후에 조기 이상을 하도록 하며 방광 세척은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하는데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나 저장성 용액은 전해질의 결핍이나 수분 중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꼭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방광 세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직장 체온이나 튜브, 간장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6에서 8주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금지하며 힘든 운동, 변비 예방,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제한하며 2주간 단거리를 제외한 운전은 금기합니다. 3주간 성생활을 제한하며 짠 음식, 커피, 술, 산성의 주스 같은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제한하며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수분 줄기가 가늘거나 출혈 시 병원에 내원하도록 교육해야 되며, 발기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부전을 경험한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도 꼭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 남성이 방광 세척을 한다. 투입량에 비해 배설량이 적을 때 가장 적절한 중재는 무엇일까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1번 도뇨견의 개방성을 확인한다입니다. 도뇨견의 배설이 안 될 때는 가장 먼저 도뇨관이 개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튜브의 위치를 관찰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삽입된 기구의 개방성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99번 문제입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경로도 접제술 한 수술 환자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방광 경련으로 통증 완화를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합니다. 1번은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변비 예방을 위해서 근육 운동을 교육한다. 그렇지 않죠. 출혈 예방을 위해서 1일 동안 절대 안정을 하고 유치도뇨는 유지하도록 합니다. 바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는 경우 1차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를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 1차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 딱딱한 정도, 모양 등을 촉진하고 암으로 인한 병적 상태 또는 검사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직장 수지 검사를 먼저 시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1번입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 중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 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환자의 교육으로는 6에서 8주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금지하며 힘든 운동을 피하고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방광 자극 음식을 제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응고 형성을 방지하며 발기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며 발기부전을 경험한 사람은 드물다라고 교육해야 하며, 발기는 가능하지만 정액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사정을 하여도 불활성화된 정액으로 인한 임신은 되지 않는다라고 교육하여야 합니다. 102번입니다. 다음 중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 나와 라입니다. 혈계증 출혈이 있는지 상처 및 카테터의 배기 상태를 관찰하고 수술 후 조기 이상을 하도록 한다입니다. 6에서 8주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금지하며 힘든 운동, 운전을 피하며 변비를 예방해야 하며 맵고 짜고 커피, 술, 산성 주스와 같은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은 제한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 응고 형성을 방지하며 발기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발기부전을 경험한 사람을 드물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세척할 수 있으며 배의 상태를 관찰하고 조기 이상과 심호흡을 격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경기능장애입니다. 먼저 매독입니다. 매독은 보통 초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초기에 감염성이 매우 높으며 경성하감이 나타납니다. 경성하감은 흔히 음경표피 내면의 성기에서 발생하며 궤양을 형성한 지 2, 3주가 지나며 관련 림프절이 비대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기에는 장미진이 나타나며 장미진은 미리미리 크기를 가진 연분홍 반점으로 몸통, 상지, 하지, 이마, 목에 나타나며 여러 종류의 피진으로 변합니다. 3기는 골무종이 발생합니다. 감염 후 5에서 10년이 지나면 신경 매독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질은 성병 중에 가장 흔하게 세계적으로 만연된 질병으로 감염된 사람과의 단 한 번의 성교로 20에서 50% 정도의 감염이 되면 스펙티토마이신으로 치료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저항력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투여해야 하며 첫 치료 후에 2주일간 배양검사를 통해서 재사정을 해야 합니다. 임질의 증상은 배뇨 시 자결감을 느끼며 동시에 외요독으로부터 장액성의 분비물이 나오며 고농성 분비물이 되면 임균이 증명됩니다. 요 중에도 농과 혈액이 섞여 나오며 임질에 걸린 남성의 10에서 22%의 징후는 없습니다. 임질은 임질로 진단되며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며 임균에 대한 내성균이 출현하기 전에 페니실린으로 치료하며 단일 용량의 세페신, 오클로사이신을 투여하며 독시사이클린과 스펩티노마이신의 단독 근육 주사는 세프트라손의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다음은 클라미디아 감염입니다. 가장 흔한 성전환 질환으로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균에 감염이 되어 발생하는 성매개 질환으로 임균성 감염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잠복기는 1에서 3주 정도 되며 남성의 경우 요도염, 직장염, 고환염에 발생하고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염, 요도염, 바르톨린센염, 성교, 통증, 아랫배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한암의 간호입니다. 과한암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간호사는 사춘기 이상의 남성은 매달 과한 자가검진을 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초기에 즉각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합니다. 환자는 수술 후 10에서 14일까지는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음낭 상승과 조기 이상 시 음낭을 지지해 주어야 하며 온열요법 또는 냉요법의 안위를 제공하며 종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해야 합니다. 수술 후 1년간은 매달 병원을 방문하여 2개월에 1회 정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염에 대한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 그람 음성군이 주 원인균입니다. 남성은 성병, 폐경기 에스트로겐 저하, 여성 요도가 짧고 고우며 개구부가 질 항문에 가까워서 여성에게 호발합니다. 성교에 의해 상행성으로 대변, 질, 성생활, 실금, 세균 감염이 일어나며 혈액성과 하나의 원인이지만 주 원인은 아닙니다. 화학적인 자극의 물질로 인해서 대부분 이콜라이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이 되며 야뇨, 빈뇨, 자결감, 배뇨통, 요도 불편감, 요도 분비물 소양증 등이 일어나며 세균성 방광염과 증상이 유사하며 빈뇨, 긴방뇨, 배뇨 곤란, 요실금과 같은 여성에서 증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성 생식기는 국시에서 간혹 제출이 되지만 남성 생식기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 간호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이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생식기에 대한 간호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